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8월에 외국인들 조선주 매매 동향을 지분율 변화로 짐작을 해보겠습니다. 편의상 매월 초 기준으로 외국인들 지분율 추이를 집계를 하고 있고요. 맨 위에 나오는 것이 그 월의 최근일 지분율입니다. 돋보이는 지분율 상승이 현대 미포입니다. 7월, 8월 두 달 동안 외국인들 집중 매수하면서 지분율이 무려 7%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과거 이 회사 최고 비율은 42.3%로 2007년 1월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목해야 할 종목이 바로 삼성중공업 아닌가 싶습니다. 급하게 지분율 올라간 건 없지만 작년 12월 이후에 9개월째 지속적으로 지분율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썰어담고 있다는 징표 아니겠습니까? 삼성중공업의 과거 최고 외국인 지분율은 43.78%였는데 2005년 7월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는 현대미포 제외하고 조선업주 전체의 그 매물이 출회되었는데 8월 24일에 16.5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살짝 하락한 모습이긴 한데 매집 추세가 변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지분율이 하락하는 추세인데 이게 지금 아직 변화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확인되죠. 대우조선의 최고 지분율은 35.25%고 2007년 11월이었는데 근데 이 대우조선의 경우에는 이 값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대우조선이 급변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 지분율이 2%대까지 하락했다는 겁니다. 즉 사실상 전량 처분하고 손 틀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대우조선에 대한 투자 태도가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지분율 하락했고 한국조선해양 지분율 좀 올랐는데 사실 요 두 개 종목은 분석하기가 좀 상당히 피곤하고요. 좀 아주 고약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표 한번 보십시오. 현대중공업 계열의 지배 구조인데 한국조선해양은 지금 존재 이유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고유의 사업 모델은 없고요. 그냥 현대사모 80.5%, 현대중공업 79.7%, 현대미포 42.4%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그룹의 조선 ETF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저걸 ETF로 상장을 하지 않고 왜 주식으로 회사로 이렇게 상장을 했냐 이겁니다. 현대의 조선산업은 현대그룹의 조선산업은 회사 3개뿐이죠. 현대사모,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입니다. 그래서 현대미포 주가 올라가면은 한국조선해양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중공업 같으면 9월 17일이 우리 사주 보호예수 풀리는 날이고요. 그 물량이 대략 한 349만 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상장 주식 수가 8,877만 주니까 이거 우리 사주 보호예수 물량이 대략 한 3.93%입니다. 그래서 공모가 대비 대략 2배 이상 이렇게 이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매물 출회는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문제는 이 물량을 누가 어떻게 받아줄 것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받을지, 즉 올리면서 받을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받을지,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 그냥 받아줄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그 다음에 또 이제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 장기적으로 외국인 지분율 상승세 지속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삼중과 현대미포 같으면 대략 45% 이상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중공업도 장기적으로 외국인 지분율 서서히 올라갈 것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웬고하니 말이죠. 조선업 슈퍼사이클 돌아간다는 것은 이들 주요 선수들 외국인 지분율이 상승한다는 말과 정확하게 같은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삼성중공업이 3분기에 지금 수주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그 LNGC 그 가스 운반선, 그다음에 LCO2C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이라든가 또 FLNG 이런 거 수주 가능성이 계속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주요 외신에서도 다 보도가 되었고요. 그런데도 아직 그 수주 공시가 없다는 사실이 요 지금 기다리는 투자자들 매우 지치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만 그런 거 아니고요. 그 7월, 8월 이 두 달은 사실 조선업 전체로 수주가 좀 쉬어간 것 같습니다. 네. 현중 계열은 그 현대미포가 요 중소형 선박 위주로 잔챙이 수주가 계속 이어졌다는 점이 좀 그 특징이 되고요. 아마 그래서 현대미포 그 외국인들 그 사랑을 받았는지 뭐 알 수가 없죠. 하여튼 현대중공업 같으면 늦게 카타르 대량 수주한 거 이걸 이제 고려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은 조선 3사 수주가 모두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GC 수주 추세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거 바로 직전 영상에서 좀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우선 요 자료는 말이죠. 한국거래소의 수주 공시를 기초로 제가 이제 계속 정리한 것인데 문제는 요게 바로 LNGC 수주 잔량에 대한 수주 추세에 대한 세계 표준이라는 겁니다. 영국 클락슨 등이 신나게 놀자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한국이 LNGC 글로벌 1등인데 이 분야 원천 데이터는 한국에서 나오는 게 당연하고요. 그게 바로 이 지금 보시는 저 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LNGC 통계 세계 최고 데이터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이용을 하시되 출처만 밝혀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작년 이후에 LNGC 수주 폭등 현상은 지속된다. 즉 9월 이후 수주 공시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목해야 할 소식이 또 하나 더 있죠. 그 사진 보시면 FPSO인 루비호가 이제 드디어 다 완성되어 갖고 인도로 셀 어웨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해에 있는 기름 포올리고 가스 포올리로 이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뭘 주목해야 할 것인가? 저변은 해양 플랜트의 5대 요소가 EPCIC, 즉 설계, 구매, 건조, 설치, 시운전하는 모든 공정을 삼성중공업이 독자적으로 자기 능력으로 완성했다. 즉 진짜 저게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그 해양 플랜트 수주가 아직 본격적으로 안 터지고 있죠. 작년에 이제 브라질 건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이 한 거 그것도 그냥 그 껍데기 배 껍데기 그냥 그 하청 받은 거죠. 다시 하청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격적인 해양 플랜트 수주라고 볼 수 없고요. 지금 제대로 전개되지 않고 있는데 분명한 거는 이 본격적으로 해양 플랜트 수주 앞으로 벌어진다 이겁니다. 본격적으로 해양 플랜트 시대가 이제 전개되는데 이거 주도할 능력이 삼성중공업이 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LNG 관련 분야, 해양 플랜트 분야, 원자력 분야, 그 다음 자율운항 분야, 또 조선소 자동화, 디지털화하는 이런 분야. 이런 게 바로 앞으로 조선업 경쟁력을 좌우할 이런 영역들인데 이 모든 영역에서 삼성중공업이 경쟁 우위에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이제 그 주목될 소식 하나 더 보시면은 그 코어파워가 이 코어파워라는 회사는 MSR 중심으로 해양 원전을 연구 개발하는 그런 영국의 스타트업입니다. 이제 이 회사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영상으로도 올렸었죠. 그때 상업용 선박의 원자력 추진을 영국 정부도 허용하는 법안 11월경 통과시킬 거다. 이런 걸 먼저 발표한 그런 회사이고요. 그 법안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9월 달에 영국에서 컨퍼런스를 열어서 그걸 이제 토론을 한다. 뭐 그렇게 발표한 그 회사인데 미국 그 에너지부 DOE가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 그 개발하는 그 연구비 지원한다는데 그걸 지금 미국 MIT 대학하고 아이다호 국립연구소가 주축이 돼서 하는데 여기에 이 코어파워 자기 회사도 여기에 끼어들었다. 이걸 지금 자랑하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유식 발전 설비라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가령 현대중공업의 힘센 엔진을 그냥 중고선 배에다가 실어서 갖고 가서 원하는 섬 지역에 가서 거기서 발전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엔진형 발전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가 뭡니까? 탄소 막 뿜어내고요. 이것도 문제지만은 수시로 지금 기름을 보충을 해주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먼 섬 지역까지. 기름 한 드럼 실어주기 위해서 이제 기름 두 드럼 태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힘센 엔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름값이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저는 전혀 흥미가 없다는 겁니다. 공짜로 준다 해도 no thank you. 공짜는 니나 망해라. 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4세대 MSR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탄소 배출이 없는 데다가 한번 발전 시작하면은 대략 한 20여 년간 연료 보충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과 전기가 있다면 문명이 탄생하고요. 번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삼성중공업은 벌써 2, 3년 전부터 해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하여튼 자타공인하는 K원전 구원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K원전 구원자인 이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한방 크게 한번 쏴라 이겁니다. 즉 삼성중공업에다가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 이거 정부 차원에서 발주 한방 줘도 될 것 같다 이겁니다. 이거 한국형 MSR 이제 그 파일럿 테스트를 이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에서 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MSR 추진 선박도 발주 하나 더 주면은 그래서 쌍으로 발주를 주면은 뭐 더 좋고요. 뭐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걸로 앞으로 벌어들일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저께도 봤는데 지금 최초의 수소 추진 선박 이걸 예인선에다가 이제 배터리도 집어넣고 연료전지 집어넣고 그래서 수소 추진하는 그걸 갖다가 대우조선에 발주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유식 원전 발전이나 그다음에 원자력 추진 선박 이거는 삼성중공업이 2, 3년 전부터 해오는 거니까 이걸 삼성중공업에 발주를 줘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게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중공업 같으면은 미국의 브룸에너지하고 벌써 이것도 한 3년 이상, 한 3, 4년 전서부터 연료전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를 가지고 선박 추진하는 걸 지금 같이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연료전지가 기계식 엔진을 싹 드러내고 연료전지로 추진을 한다는 것은 그거 바로 전기 선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MSR을 가지고 원자력 추진 선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결국 전기 선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진, 기름 이런 걸로 구동하는 배가 아니라 전기로 구동하는 전기 선박, 전기 선박에 대한 어떤 설계, 개념 설계 이런 것들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곳이 삼성중공업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 추진 선박이나 여기 부유식 원자력 해양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거 이 경력 쌓기 위한 포트폴리오 쌓기 위한 이런 시험 발주를 최초 발주를 한국 정부가 하는 거 전혀 나무랄 거 아니고요. 매우 잘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8일 목요일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이렇게 사진 한번 보시면은 현재 파생 삼국지 전선 배치 현황입니다. 주목할 것은 외국인들 현물 매수세. 요거는 지금 추세가 된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최근에 미국 시장의 약세를 반영해서 지난주 현물, 선물 전부 매도 우위를 좀 보였는데 선물의 경우는 특히 지난주 매도를 왕창 늘려서 그동안의 선물 순매수 포지션을 싹 청산을 하고 지금은 이제 순매도 상태인데 지금 계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것입니다. 또 주목되는 것이 개인들 옵션 포지션입니다. 지금 개인들은 선물에서도 좀 순매도로 돌아섰고요. 좀 다 쇼플레이 하고 있다는 뜻인데 옵션 포지션을 보면은 콜 매도 풋 강력한 매수입니다. 즉
예? 합성 선물도 매도입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강한 숏 포지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뭐 현물 매수 늘리는 거는 뭐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 저런 상태에서 지금 각자, 여기서 각자라는 것은 개인, 외국인, 기관 이렇습니다. 각자의 투자 행동을 예측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전혀 의미 없습니다. 예. 주목하는 것은 개인들이 지금 풋 대량 매수해 두고 있는데 과연 저거 이익 실현할 수 있을지 저는 약간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재미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기서 이제 팩트만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9월 FOMC 회의에서 50bp 올릴 확률이 지금 43%대로 올라와 있다. 예, 그렇고요. 다음 주에 유럽 CPI 지수 발표 있고 미국에서는 CPI하고 PPI 발표가 있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예, 그러니까 추석 이후 그 주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상치 나온 것은 피크아웃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다 이제 고려를 해서 시장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증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